야구는 풀스윙. 네. 자, 지난 콘텐츠가 올라간 이후로 댓글로 많은 글들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이제 혜진 기자님 똑순이 같다. 네, 똑순이. 네, 똑순이 같다. 이분 똑순이 같습니다라는 요 한 문장에 굉장히 많은 게 좀 들어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도 똑순이 혜진 기자님과 함께 정말 화제의 두 팀을 하나씩 좀 다뤄볼까 하는데 먼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화 이글스 얘기부터 할 텐데요. 일단은 자세한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말소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12일 월요일인데요. 1군 엔트리에서 심우준 선수가 말소가 됐습니다. 구단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실 네. 사고로 인해서 한번 쉬어가기도 했어요. 네. 이 엔트리 말소는 그 여파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초 이 무릎 쪽에 통증이 느껴져서 타박상일까 했는데 네. 두 차례 이제 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이 골절이 발견이 돼서요. 일단 회복까지 한 2주 정도 그리고 정상 훈련에 돌입할 때까지는 약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상 훈련에 돌입을 해서 몸을 좀 다시 만들어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생각을 한다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 물론 이제 선수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를 구단에서 잡고 있다. 한달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우준 선수는 FA로 영입된 이후에 사실은 방망이 쪽에서는 팬들에게 그렇게 뭐 큰 박수를 받지는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그 결승 홈런도 쳤고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또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또 워낙에 또 다리가 빠르다 보니까 쓸 때도 많고. 근데 일단 수비에서는 지금 작년과까지 한화와 가장 다른 점 역시 한화의 완벽한 지금 수비. 그 센터라인의 중심 바로 심우준일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대안이 좀 나와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올해 이제 한화가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물론 타격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강력한 선발진 물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언급되지 않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도 어떻게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 네. 중심에 또 심우준 선수가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스스로 무너지거나 쉽게 점수를 주는 일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심우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루가 된다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빠른 발을 이용해서 득점력을 높일 수 있는 또 자원이기 때문에 하나가 올해 뛰는 야구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도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심우준 선수의 공백은 하나로서는 좀 아플 것 같고요. 그러네요. 사실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이지만 전체적으로 부상 이슈가 크지 않았던 팀 중 맞아요. 한 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시즌 계획했던 거 부상했던 것들을 하나 둘씩 펼쳐볼 수 있었는데 심우준 선수의 부상으로 조금은 구상에 좀 어긋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한화의 지금 뎁스가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내야진들을 많이 수집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체 인물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네. 얼마나 그 심우준 선수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메워주느냐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비적으로 심우준의 역할을 대체를 해준다고 한다는 거는 좀 많이 허들이 높아요 지금. 그렇죠. 물론 이제 방망이로 본다면은 사실 뭐 당장 하주석 선수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 지금 모든 키포인트는 심우준의 수비. 이 심우준의 수비로 인해서 안정되는 센터라인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뭐야 하는 이런 실점이 없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 여기서 그렇게 한두 점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확 무너지니까 팀 분위기가 이거가 좀 없어졌는데 어떻게 좀 잘 메워질 수 있을지가 일단 좀 뭐 걱정도 좀 되지만 또 기대가 또 되는 편입니다. 뎁스가 좋아졌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뭐 약간의 악재도 있습니다만 지금 한화 이글스는 33년 만에 12연승을 질주를 했습니다. 33년이면요. 만일이 넘습니다. 만일이 넘는 이 진짜 대단히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또 하필이면 아니죠. 또 지금 상황에서 심우준 선수가 이탈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두산과의 3연전을 앞에 두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 지난 목요일 날 그때 이제 혜진 기자님은 일정 때문에 못 오셨는데 농구 때문에 그죠.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키움과의 3연전의 첫 경기를 잡아버리면 그렇죠. 12연승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자, 지금 한화가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 거 도대체 뭐
물샐 팀이 안 보여요. 그쵸. 사실 요거 분위기를 타는 팀은 네. 사실 상대 팀들이 참 만나기가 참 꺼려합니다. 지금 하나는 다 만나려고 하죠. 네, 어떻게 보면요. 이 하나를 누가 저지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폭탄 돌리기를 그렇죠.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하나는 지금 누구를 만나도 지는 법을 잊었다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선수들도 지금 굉장히 신이 나 보입니다. 아, 그래 보여요. 표정이 너무 밝아 지금. 네, 그런 것들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 또 어린 선수들이 많이 좀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은요 분위기가 좋으면요 덩달아 신이 그렇죠, 나기 때문에 그렇죠. 더 거침없이 과감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나 싶고 사실 하나도 뭐 작년에도 그렇고 뭐 연승을 달린 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예년과 올해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실 예년에는 이렇게 긴 연승을 달리다가도 한번 끊기면 후유증이 굉장히 크게 왔어요. 그만큼 또 연패해버리면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좀 좌절감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할 때도 있었거든요. 아, 우리 이번에도 조금 어렵나? 우리 신나는 줄 알았는데 약간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네. 하나는 8연승을 달리고 2연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스멀스멀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려던 찰나 그때부터 시작한 게 다시 지금 또 달리기 시작해서 12연승. 12연승. 사실 연승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사실은 구단 입장에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해요. 이 네. 아까 말씀드린 후유증 뭐 이런 것 때문인데 그것들을 감안해도 하나는 지금 굉장히 신이 나 있고 정말 펄펄 날개를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최근에 승률은 9할이 넘습니다. 9할이 넘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승률이긴 한데 이게 얘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전에는 이랬거든요. 한화랑 만나면 그 팀들이 하나씩 이렇게 맛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화가 그때까지만 해도 방망이가 빵빵 터지는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점수가 많이 안 나요. 하나는 또 강력한 선발로 압도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막판까지 계속 필승조 씁니다. 양 팀 다. 그리고 상대팀이 계속 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시리즈 딴 팀 만나가지고 너덜너덜해서 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지금 계속 하나가 팀들 보내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는 갑자기 방망이까지 터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혜진 기자님 나오셨을 때 자 어느 선수 뽑으시겠어요? 했을 때 문현빈 이러셨단 말이에요. 네. 야 그때 이걸 안 찍고 로또를 샀었어야지 정말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문현빈 선수와 이진영 선수 이 두 선수의 이름을 뭐 안 꺼낼 수가 없는데요. 이 사실 뭡니까 이게? 한화에 지금 이 두 선수 외에도 사실 골고루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네, 사실은 언급해야 될 선수가 정말 많은데 네. 이 문현빈, 이진영 어떻게 보면 한화의 현재이자 미래인 선수들이 이렇게나 펄펄 날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히 한화 입장에서 좀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사실 그 이전만 해도요. 한화가 유망주 투수나 아니면은 높은 지명권을 가지고 뭐 다른 팀의 4외야수 정도 되는 이 외야수랑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을 정도로 외야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허허벌판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고 이런 선수들이 다 숨어 있었을 뿐이었다. 그렇죠. 그게 사실 시즌 초반에도 나왔어요. 그죠. 네, 이 한화의 어떻게 보면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 외야 이거 정리 안 된 거 아니냐. 그렇지. 어떻게 해서든 뭐 트레이드나 외부적인 어떤 유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사실 어려웠단 말이죠. 왜냐하면 뭐 한화의 카드가 뭐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촘촘하게 순위표가 짜여 있는 경우에는 쉽사리 트레이드를 진행하지 않으려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처럼 어떤 부분이 이렇게 부각이 될 경우에는 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그렇죠. 게 있는데 이 문현빈 그리고 이진영 선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색깔이 다른 강점이 다른 선수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버리니까 그런 얘기 싹 사라졌습니다. 완전 사라졌고 지금 누가 트레이드를 해요? 왜 데려와요? 데려오기는. 우리 애를 왜?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지금 뭐 그런 분위기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이 야구라는 게 너무나 입체적인 경기라서 어디 한 군데 갑자기 살짝 기스가 나면은 이게 도도도도도도 해서 나비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항상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 심우준 선수 뭐 부상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부상입니다. 부상. 맞습니다. 지금 한화가 올해는 또 되게 운이 좋았어요. 부상자 없이 잘 왔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어떤 분위기를 그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부상의 예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또 안방마님이라고 많이 부르죠. 네. 포수 얘기를 좀 할 텐데 일반적으로 주전 포수가 한 전체 이닝에 한
8, 90%는 먹는다고 보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다 보면은 과거에 또 하나가 이 안방에 고민이 좀 있었어요. 오래 있었죠. 오래. 그래서 네네. 지금 최재훈 선수나 이재훈 선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팀에서 온 선수들이기도 하잖아요. 네. 사실 최재훈 선수에게 조금 비중이 많이 쏠려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최재훈 선수는 비싼 돈 주고 뭐한 FA 잡은 선수고 이재원 선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커리어의 끄트막에 SK와의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어디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러던 차에서 하나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봤더니 또 이게 웃긴 게 유현진 선수가 오니까 잠깐만 이제 여기 거기네 이렇게 좀 됐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최재훈 선수의 방망이가 아주 매섭거든요 요새 굉장히 미친 듯이 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최재훈 선수는 포수 중에서도 발빠르기로 유명한 포수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출장 비율을 보니까 대략 5.5나 6에서 한 4.5, 4 정도로 최재훈, 이재원 이렇게 좀 출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사실 점점 갈수록 10개 구단이 이 포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중점을 두고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주전 포수도 144경기를 풀로 뛰다 보면 탈이 날 수 있고 그렇죠. 사실 주전 포수가 자리를 비울 때의 어떤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최대한 부상을 안 당하고 한 시즌을 완주할 수 있게끔 하는데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 이재원 선수 하면요 우승 경험도 많고 그렇죠. 정말 베테랑이잖아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기 때문에 뭐 타격 쪽에서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어가고 또 투수들을 리드하는데 그리고 이 네. 선수가 굉장히 리더십 있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ABS가 도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투수 프레이밍이나 아니 네. 포수 프레이밍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보다 조금 중요도가 떨어졌단 그렇죠.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재원 선수가 오히려 자신의 어떤 가치를 조금 더 드러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재원 선수가 최재훈 선수의 어떤 이 비중을 좀 줄여주면서 하나 입장에서는요 새롭게 또 신예 포수들이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백업 포수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데 이재훈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줌으로써 그 다음까지도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여유를 줬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가 지금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장기 플랜에서도 굉장히 이 이재원 선수가 하는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특히나 요 근래에는 포수들이 이제 방망이 잘 치는 포수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그냥 포수만 수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웬만하면 포수 8번 시키는 이유가 수비 부담이 크니까 그런 포지션인 것인데 주전 포수의 시간을 얼만큼 줄여주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줄여줬을 때 나오는 백업 포수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느냐가 정말 그쵸. 중요하잖아요. 이게 항상 모든 구단들의 고민이었고 그래서 사실 뭐 40 될 때까지도 경력 있고 좀 괜찮은 포수들은 좀 취업이 항상 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이거 최재훈의 출전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혜진 기자님의 생각도 일단 지금의 이 밸런스는 굉장히 너무 좋고 또 향후에 어린 새싹 포수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미끄럼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은 예전에 그 조인성 포수 네. 내년 시즌의 목표는 뭡니까? 네, 144경기 출장입니다. 실제로 합니다. 근데 그걸 오죽하면 금강불교라는 얘기가 붙었겠습니까만, 근데 요새는 사실 그렇게 할 경우에 이 선수들이 좀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즌은 굉장히 잘 버틸 수 있는데 그 다음 시즌에 또 여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구단에서 굉장히 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뭐 잘 나가고 있는 한화 이글스 뭐 물샐 틈이 없고 정말 틈새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선발 그 막강한 선발진에서도 한 군데가 살짝 애매하니 바로 그것이 하필이면 이제 FA로 영입을 한 바로 엄상백 투수인데요. 지난번에도 연승이 엄상백 투수가 나왔을 때 깨질 뻔했었어요. 야, 그걸 또 막판 뒤집대. 참 진짜. 하나 정말 이런 거는 근래 못 본 것 같아, 이런 팀은. 저는 그게 딱 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한 곳에서 조금 부진해도 다른 포지션에서 그거를 메워줄 수 있는 힘이 또 한화에게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뭐 최근 경기 조금 뭐 부진한 모습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엄상 선수가 아주 부진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선발의 한 로테이션에서 잘 이렇게 로테이션을 잘 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엄상백 선수는 그래도 점수를 줄지언정 이닝을 짧게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자신의 최소 역할까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FA로 영입이 된 데다가 그렇지. 나머지 4명 선수의 퍼포먼스가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이 웨인 원투펀치와 이 류현진 선수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크게 부각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저는 엄상백 선수도 좀 이 심적으로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사실 외국인 선수 3명으로 봐야 되잖아요. 유현진까지 해가지고 그나마 심지어 폰세 와이즈 유현진 이게 뭐 말이 안 됩니다. 이제 일단 이 3명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4선발이라고 한다면 뒤는 문동주가 160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상대적인 어떤 이 행복이라는 게 결국에 무슨 게 이게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팬분들이 보시기에도 여기가 살짝 아쉽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엄상백 선수가 막 팍 무너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엄상백 선수 스타일이 막 볼넷을 많이 준다거나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맞는 스타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최근 경기에서도 보면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아마 홈런을 한 4개 정도 허용을 했는데 실점은 4실점이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어쨌든 홈런 개수는 좀 많았지만 실점 자체는 굉장히 최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그 지도자들이나 이 현장에서는 막 볼넷 많이 해가지고 한 방에 수비, 빵! 예, 그또 수비 야수진의 수비 시간을 늘리는 네네. 그런 사람보다는 맞을 거면 시원하게 후딱후딱. 네 그런 선수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물론 뭐 이제 엄상백 선수도 조금 이제 자신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가야겠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뭐 네.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하나하나 또 찾아가는 과정이고 또 새 팀에 왔으니까 네. 어느 정도의 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반등의 시간을 갖기를 우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홈런 4개인데 4점. 다 솔로만 4방 맞았잖아요. 그때도. 그때 이제 키움 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홈런을 4개나 쳤는데 4점일 때 벌써부터 쎄했다. 지금 느낌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 입장에서는 피홈런을 이렇게 앞부분에나 4개를 줬음에도 주도권을 주지 않고 맞습니다. 이겼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어쨌거나 한화 이글스의 고공행진이 정말 끝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LG 트윈스 극초반에 이랬거든요. 그런 이 추세로 끝까지는 못 가요. 끝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만 하지만 지금 추세에서 조금만 내려온 정도로 가더라도 진짜 올해는 그냥 가을 야구 정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선수단도 팬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부정탈까봐 끝내놓고 얘기도 잘 못해. 이게 사실 야구 팬들 참 재밌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이런 상황인데 이 고공행진을 얼만큼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진짜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저희는 또 다른 또 조류 동맹이죠. 바로 부산에서 날아오는 갈매기 롯데자이언츠의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